네, 제가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면접은 인터넷이나 웹사이트를 보고 이제 기업 정보를 좀 서치를 하고 이제 저의 경험들을 좀 더 녹여내기 위해서 자소서를 열심히 쓰는 방식으로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육도인의 굿잡 육도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열정 몰입 사례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듣고 답변 듣고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이성구 박사님, 박신일 센터장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C 지원자하고 D 지원자 얘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C 지원자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C 지원자. 네, 저는 조금 지루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때 목표를 4가지를 잡았습니다. 다른 워킹홀리데이 가는 인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욕심이 많았던 편인데요. 그 목표 4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영어, 돈, 경험, 그리고 여행입니다. 여행이랑 경험은 같이 칠 수도 있는데요. 굳이 저는 분류를 해서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4가지 목표를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모두 제가 충족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런 자세를 형성해 나가는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주에 떨어졌을 때는 지속적으로 일단 변화에 어서 적응을 하자. 그래서 불편한 환경에 저를 계속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과도 얘기를 할 때 외국인들은 눈을 바로 마주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영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야 하는 경우가 2번, 3번이고 그게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봐야 하는데, 그러한 거를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맥도날드 가서라도 점원을 마주하지 않고 ATM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민폐였을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외국인들과 컨택을 했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성장을 했으며 나중에는 영어가 더 잘 되어서 다른 한인들을 조금씩은 도와줄 수도 있었던 위치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경험에 있어서는 이제 일을 많이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아르바이트를 해봤는데, 식당에서 스시롤을 마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일, 공사 현장일, 소공장에서 소고기를 포장하는 일, 조금 막노동 쪽 일이 많은데 저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에서는 그런 일들은 천시 받고, 또 특히나 경영학과에서는 돈이 흐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런 육체 노동은 안 좋게 이야기를 하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그러한 노동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노동을 많이 해보았고, 그것도 저에게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여행을 제가 주말마다 다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크게는 제가 호주의 남부 쪽에 있는 멜버른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북쪽 끝에 있는 다윈입니다. 다윈까지 로드트립을 했습니다. 걔는 자전거로도 불가능하고 자동차로 로드트립을 합니다. 대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리가 5,000km 정도 됩니다. 그 5,000km 되는 거리를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다 백인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자아이, 독일 남자아이, 호주 여자아이, 그렇게 저까지 해서 4명이서 차를 타고서 5,000km를 21일 동안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했던 여행 경험이 있고, 그리고 돈은 제가 조금 짠돌이기 때문에 많이 아껴서 워킹홀리데이인들이 보통의 평균적인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를 저는 세이빙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한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저는 저의 정말 열정과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가게 된 계기는 제가 방향을 잡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때 방향을 잡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해외에 대한 그런 막연까지는 아니지만 해외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에서 힘들까? 해외에 가면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해외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워킹 아이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 사례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실패 사례를 다 통독을 해서 이러한 사례는 따라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모든 블로그에서 써왔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론들을 잘 따라서 이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C 지원자 답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질문에 대한 C 지원자의 답변도 저는 잘했다, 우수한 답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C 지원자가 본인이 워킹 홀리데이 시절에 본인이 열정적으로 그 기간을 누렸다. 또 1년 동안의 워킹 홀리데이 시절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냈다 하는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워킹 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4가지의 목표를 정했었다. 영어를 좀 더 잘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또 돈을 좀 이렇게 저축하거나 아껴 쓰는 계기가 되고, 3번째 경험을 많이 하고, 4번째 여행도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4대 목표를 가지고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했던 점,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가서 그 4대 목표를 항상 인식하면서 충실하게 시간을 보내고 본인을 단련했다는 점을 하나하나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TM기에서 쉽게 돈을 빼내 쓰지 않고 직접 현지인에게 돈을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더 해보려고 한마디로 더 해보려고 했던 노력이겠죠. 그 다음에 뭐 고기를 포장한다든지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하면서 다양한 육체 노동도 또 감수하고 본인이 이렇게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본인이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간 것과 본인이 계속적으로 노력했던 활동과 행동들이 일관되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좋은 답변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센터장님? 네. 워킹홀리데이 사례를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노동에 대한 좀 개인적인 가치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노동과 본인이 생각의 노동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 있는 자세가 좀 돋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내용상에 가게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반복된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속 워킹 홀리데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 질문마다 케이스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보통 살아있는 내용 전달을 하게 되면 반복 컨텐츠를 하더라도 네. 지루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반복을 통해서 지원자 본인 자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간중간에 이제 면접관이 모를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자신의 의견을 동의하는 듯한 어떤 태도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한다면 상당히 우수한 답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이 강도 조절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 D 지원자 답변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D 지원자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D 지원자. 저는 책을 쓰겠다고 다짐을 한 게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험은 저의 가장 기뻤던 경험과 슬펐던 경험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는 저의 거의 16년 된 친구가 결혼을 했을 때의 경험과 그다음 그 친구와의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경험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결심하고 되게 불안했던 27살 나이 때 술자리에서 한번 배우자의 의미가 뭐냐, 사랑의 의미가 뭘까 하고 친구 셋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 사람들의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정이었고, 한 친구는 신뢰였고, 한 친구는 믿음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사람 3명이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달랐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게 저한테 크게 와닿아서 그런 관념적인 글에 대한 그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한 단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가 다르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안 좋은 경험에서 시작한 거는 그 친구가 생각하는 친구와 제가 생각하는 친구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모든 것을 다 줘야 된다. 친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는 친구니까 이거는 이해해 줄 수 있다. 나는 친구는 내가 편하게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친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못하는 것도 친구니까라고 이해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경험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친구와 멀어지게 된 계기도 그런 친구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라든지 관념적인 단어들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는 이 의미가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한번 책을 내보자 해서 지금도 현재 조금씩 이런 경험들이나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되게 많은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씩 써나가고 있는 게 저의 가장 열정적인 경험입니다. 그 책은 언제쯤 출간 예정이에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만 더 추가하면 책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의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넓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전혀 다른 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기회를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책 제목은 있어요?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건데,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말이 뭔가 유리창에서 요만한 틈이 생기면 그 갈등은 끊임없이 퍼져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갈등에 있어서 뭔가 크게 깨진다면 그 유리창을 갈아엎거나 아니면 새로 유리창을 껴도 되지만, 조그만한 유리창이 요만한 틈이 생긴다면 그건 점점 퍼져나간다는 생각이 관계에 있어서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D 지원자 답변 들어봤는데요. 박사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이번 질문에 D 지원자의 답변 요약을 해보면 네. 대다수 이런 면접 질문에서 겪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D 지원자가 본인이 열정적으로 몰입했던 경험을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책을 쓰게 된 그 사례입니다. 그런데 책을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쓰고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 최근에 본인의 노력이면은 이해가 되고 공감을 살 수가 있는데, 책을 쓰게 된 배경 얘기 서론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된 친구, 16년 된 친구와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사랑이라는 개념 또는 친구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개념,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거를 좀 쉽게 풀어내는 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된 배경 얘기로서는 충분히 길지만, 우리가 배경 얘기를 듣자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그 계기에 책을 열심히 쓰게 된 노력, 또 어떤 노력과 어떤 몰입의 그 모습을 지원자가 보여주고 있는지 또는 발휘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크게 아쉬운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본인은 책 쓰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네. 추가 질문을 하시면서 네네. 언제쯤 책이 나올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된다 하는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열정적으로 몰입했었다라는 사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앞으로 많은 사람을 더 만나면서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그런 과정이 한 1년 정도 더 걸려야지 책이 나온다라고 답변할 내용이면 앞으로의 어떤 그 계획에 대한 추상적이지만 계획에 대한 얘기이지 본인이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네. 센터장님? 네. 책을 조금씩 써 나가는 것이 열정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책을 쓰겠다는 마음을 먹고 어느 정도까지 써내고 그래서 마무리 단계쯤 있어야지만 어떤 열정적으로 몰입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아이템 자체가 질문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말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시선 처리가 분산이 되어서 좀 집중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책을 만든다는 거는 그 굉장한 열정과 몰입이 없으면 안 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열정과 몰입을 이 친구는 했는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거나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학생들이 책을 만든다는 그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는 참 대단한 평가를 해주시긴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자기가 잘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이 열정 몰입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총평을 간단히 해주신다면 박사님? 전반적인 총평은 이제 앞에서도 반복했습니다만은 네. 본인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 질문에 대답하는 핵심이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본인이 소개하는 사례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일시적이거나 이례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는 그런 또 모습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은 최선의 답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노력 행동을 설명을 하되 그 행동들이 본인의 정서 또는 원칙 또는 철학하고 일관된 행동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것과 연계된 행동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면접의 사실은 하이라이트 부분일 겁니다. 그 자소서 연계된 그 질문들,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